내 돈인데 왜 못 찾는 거요? 약값이라도 내야 하지 않소? 아버지 치료비 때문에 급한 겁니다. 그냥 조금만 인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면 가족분도 임의로 돈을 쓰실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단 1원도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아버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가족도 못 쓴다고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돈입니까? 여러분, 믿기시나요? 치매가 오면 본인도 가족도 돈을 못 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154조 원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보, 아버지 치매 판정 받으셨대요. 뭐라고? 그럼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 이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라니까. 돈이 있어도 못 쓴대. 아니, 아버지 돈을 왜 못 써? 치료비도 내야 하고 요양원도 알아봐야 하는데 은행에서 막을 권리가 있어? 법원에서 성년 의견인 받아오래? 근데 절차가 1년 넘게 걸린대. 아버지 돈인데 아버지 치료비로 못 쓴다. 이게 말이 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치매몬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숨겨진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의 사연입니다. 혹시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리면 그동안 모은 돈은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매 걸려도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치매가 오면 본인 명의의 돈은 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가족이라 해도 법원의 절차 없이는 단 한 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 치료비 요양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평생 모은 재산이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는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은행에서는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걸 모른 채 맞닥뜨리면 평생을 모은 돈을 눈앞에서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제 가족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아버지 통장에 2억 넘게 있잖아. 그 돈이면 치료비도 요양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문제는 그 돈을 우리가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은행에 가봤잖아. 지원이 딱 잘라 말했잖아. 고객님, 아버님 명의의 계좌는 현재 성년 의견인 지정 없이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가족이라도요. 아니, 말이 돼. 아버지 치유하려고 아버지 돈을 쓰겠다는데 왜 법원이니 뭐니를 끌어들이냐고. 그러니까 성년 의견 절차 밟으래. 변호사 상담도 받으라더라. 그럼 당장 하자. 아버지 병세가 더 심해지기 전에. 여보,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래. 절차가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더라고. 게다가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 원이래. 결국 아버지 돈이 있는데도 우리가 빚내서 치료해야 한다는 거잖아. 그럼 평생 모은 돈은 뭐가 되는데? 그러니까 치매몬이라는 말이 있는 거야. 돈은 있어도 주인이 쓸 수 없는 돈.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이렇게 많다잖아. 저는 그날 은행 창구에서 느꼈습니다. 아버지 돈을 아버지 치료비로 쓰겠다는데 왜 이리도 복잡한 법과 절차가 가로막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법 뒤에 숨어서 치매 환자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요. 아버지 병세가 더 나빠지면 그때는 요양원 비용이 2배, 3배로 들어.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 당신은 그냥 화만 내고 있잖아. 변호사 비용은 어디서 낼 건데? 대출이라도 받을 거야? 대출. 우리 집도 대출로 시작해서 아직도 갚고 있는데 또 아버지 돈이 이렇게 있는데도 우리가 왜 또 빚을 져야 하냐고. 아빠, 제발 좀 그만해요. 요즘 세상에 연금이나 부모님 돈만 믿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야죠. 뭐라고 했니? 지금 내 할아버지 돈 얘기인데 내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할아버지 돈은 사실상 못 쓰는 거잖아요. 아빠는 아직도 옛날 생각만 해요. 치매 오면 가족이 대신해 줄 수 있다고 그게 다 옛날 얘기라고요. 너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쉽게 말하는 옛날은 내가 평생 땀 흘려 쌓아온 삶이야. 그 돈은 내 할아버지의 피와 땀이야. 아빠, 근데 사실 우리 등록금도 밀렸어. 할아버지 돈 없으면 우리 어떻게 버텨? 아빠가 책임질 수 있어? 순간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돈은 있는데 쓸 수 없다는 현실이 가족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솔직히 버티기 힘들어.
아버지 병원비도 밀리고 생활비도 줄줄이 새는데 정작 아버지 돈은 손도 못 대고 있잖아.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근데 은행은 막혀 있고 법원 절차는 하세월이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계좌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쪽에서 빠르게 처리해드리면 성년후견 절차 없이도 자산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요즘 이런 일 많거든요. 수수료만 조금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절차 없이 가능하다고요? 은행에선 절대 안 된다던데. 은행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저희는 내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치료비 급하시잖아요. 몇 천만 원은 바로 인출 가능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보, 그거 사기 같아. 요즘 치매 환자 가족 노리고 전화 많이 온다잖아. 젠장 아버지 돈 지키려다. 오히려 사기꾼한테 다 털릴 뻔했네. 치매머니는 단순히 쓸 수 없는 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돈이 묶여있는 사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채거나 심지어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사건들이 뉴스에 끊이지 않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수 없고 게다가 눈먼 돈처럼 노려지는 현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무너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화벨이 울립니다. 동네 이웃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님 댁에 낯선 여자분이 자주 드나드는데 혹시 아세요? 낯선 여자라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며칠 전에도 같이 시장 보러 가던데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버님 집을 그 여자분 명의로 바꾸셨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뭐라고요? 집을 명예 이전했다고요? 남편은 곧바로 아버님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 아드님이시군요. 제가 요즘 아버님을 돌봐드리고 있어요. 음식도 해드리고 같이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집을 당신 이름으로 바꿨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버님께서 원하셔서요. 외롭다,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고맙다며 저한테 주셨죠. 그건 치매 때문에 제대로 판단 못하신 건데 당신이 그걸 이용한 거잖아. 증거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제 집이에요. 그날 저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치매머니는 돈이 묶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누군가의 손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평생 쌓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요. 평생을 지켜온 아버지의 집. 그 집이 몇 달 만에 남의 이름으로 팔리고 우리는 눈 뜨고도 빼앗기는 꼴을 당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막았어야 했어. 아버지가 집을 넘기시기 전에 내가 막았어야 했다고. 그때 내가 뭐라 했어? 변호사라도 당장 만나보자고 했잖아. 근데 당신은 시간 좀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며 미뤘잖아. 나도 몰랐다고. 이렇게까지 쉽게 남의 손에 넘어갈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 아빠 우리 이제 어떡해? 등록금은커녕 생활비도 막막한데 할아버지 집마저 사줬잖아. 이게 다 뭐야. 평생 모은 돈이 있었는데도 정작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어서 이런 꼴을 당하다니. 그 돈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렸어. 그 순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자식들은 우리를. 치매가 앗아간 건 아버지의 기억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평화, 우리 삶의 희망까지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앉아있고 가족들은 서로 등을 돌린 채 울고 있다. 며칠 뒤 법원 민원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는 남편과 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 법정 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후견인을 신청하시면 아버님 재산을 대신 관리할 권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나 치료비 같은 건 법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죠. 드디어 아버지의 돈을 아버지 치료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다만 모든 결정은 법원의 승인 하에만 가능합니다. 집을 팔거나 큰 돈을 인출하려면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절차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군요. 네. 후견 제도는 보호가 우선이지 자유로운 사용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상 시작하고도 후회하십니다. 후견인 신청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결국 또 법원이 다 쥐고 있네.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 생활비 조금뿐이래. 결국 아빠 말이 맞았네. 할아버지 돈은 있어도 없는 거나 다름없다니까. 우리는 희망을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법정 후견 제도조차
우리에겐 또 다른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치매머니는 여전히 우리 손에 닿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는 공공 후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해서 가족 대신 공공 후견인이 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생활비를 쓸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정말요? 그럼 변호사 비용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저소득층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일정 부분 비용을 덜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지만 최소한 요양원비나 병원비처럼 꼭 필요한 곳에는 자금을 쓸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렇게라도 숨통이 트인다니 희망은 또 있었습니다. 최근 몇몇 은행에서는 신탁 제도를 통해 치매 대비 금융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자산을 신탁 계좌에 넣어두시면 혹시 치매가 와도 지정한 대리인이 치료비나 생활비를 대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최소 가입 금액도 낮춰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치매머니는 막힌 돈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돈이었던 겁니다. 건강할 때 미리 대비해 두면 최소한 가족이 무너지는 일은 막을 수 있었던 거죠. 돌이켜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은 있으면 된다. 내 집, 내 예금, 그게 우리 노후를 지켜줄 거다. 하지만 치매는 그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고 집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게 되는 순간. 평생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흩어지는 걸 저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절망만 하고 있을 순 없겠지요. 저는 늦게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돈은 결국 사라진다는 걸. 그리고 치매머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대비하는 것뿐이라는 걸요. 여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우리도 미리 신탁 준비하고 후견 제도도 확인해 보자. 그래야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지. 그래,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족에게 남겨줄 게 돈이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더라. 시청자 여러분,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돈을 진짜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이제 많은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여전히 가족을 향한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돈은 결국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한 시간과 존엄한 삶이었음을 이제야 저는 깨닫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두렵지 않아요?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 치매몬이라는 덫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부터 길을 만들어 가자.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에 154조 원이 묶여있는 치매머니의 현실, 은행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법적 제도의 벽, 그리고 범죄의 표적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까지.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청년후견 제도, 공공후견인, 금융신탁 같은 대안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내 삶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치매머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치매가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노후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존엄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